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일산에서 부동산 갭투자 비법해서 1탄, 2탄에 이어서 세 번째 3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투자하는 거에 고려사항으로 일반적인 이제 사람들이 많이 충고하기를 중소형 아파트를 많이 눈여겨봐라. 그 이유는 인구수가 줄면서 가구수가 늘어나는데 가구수가 1인 가구, 2인 가구가 주로 늘어날 테니까 아주 작은 평수에 투자하라고 대부분 투자자들을 선동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중대형에 투자하는 게 저는 더 여력이 된다면 그게 맞습니다. 제가 가까운 곳에, 전 백마마을에 사니까 가까운 곳에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촌마을하고 백마마을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평수라도 강촌마을 32평하고 이 백마마을 32평하고 어디가 더 가격이 셉니까? 강촌마을이 더 셉니다. 큰 평수만 있거든요. 큰 평수만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자 동네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미래 장기적인 투자로 보면 미래 투자 가치는 역시 큰 평수 동네가 훨씬 더 투자 가치로는 눈여겨 볼 만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은 평수가 모여 있는 곳을 연연해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큰 평수 49평까지 네 좋습니다. 그 큰 평수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5단지하고 4단지를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디가 더 높죠? 37평? 맞습니다. 4단지가 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37평하고 49평밖에 없는데 반해서 3단지는 뭐 16평, 17평도 있고 5단지는 22평, 27평, 32평이 있어서 이렇게 다양성은 골고루 존재하지만 역시 부자 동네라는 어떤 인식 때문에 4단지가 조금 더 높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임대주택을 좀 약간 꺼려하는 기피 현상이 있는데 그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는 갭투를 하시려면 인테리어가 정말 짱짱하게 잘 되어 있는 곳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만약에 인테리어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면 내가 갭투를 해서 이제 전세를 놓을 때 밖에 샤시까지 이중으로 샤시까지 아주 튼튼하게 방음 방음 처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단열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샤시까지 설치하라고 저는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대단지 아파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따로 나홀로 따로 아파트 단지 떨어져 있으면 그런 데 투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생활 편의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뭐 영화를 보러 가거나 아니면 아파서 뭐 병원에 간다거나 가까운 약국이라도 아니면 내과 뭐 소아과라도 좀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학군은 공교육 학군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교육 학군, 옆에 학원가가 있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이 백마마을처럼 학원이 뭐 공부방까지 합해서 300개나 된다고 합니다. 300개 중에 골라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처럼 공교육 학군과 사교육 학군이 잘 조성되어 있는 곳에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환경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광역 버스라던가 아니면 지하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GTS A가 대공역에서니까 바로 가까우니까 이 백마마을 투자 가치가 아주 높은 거죠. 그러니까 교통 시설을 꼭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교통 호재를 본다면 백마역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가까울. 그러니까 강촌마을보다는 여기 백마마을이 더 핫한 투자가 됐던 요인이 백마역하고 근접 거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품화라고 해서 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있는 이 백마마을 5단지처럼 이 단지 내에 백마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보 유치원도 단지 내 상가에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더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이 가까운 우리 이 백마마을이나 강촌마을 같은 경우에 중앙 호수로 가는 그 중앙 산책로가 중앙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숲세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숲세권. 그러니까 산책해서 찻길이 아닌 쭉
호수공원까지 산책해서 걸어갈 수 있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일자리를 꼭 보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여기는 일산 테크노밸리라던가 한류월드라던가 뭐 킨텍스 제3전시장, 그리고 가까운 역에 대곡역에 나중에 지식 산업센터, 물류센터 같은 것들이 생기는데 거기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살겠느냐? 이 일산 구도시권, 특히 저는 뭐 호수 마을도 좋고 강촌 마을도 좋고 다 좋은데 백마마을이 학원가가 형성돼 있어서 나중에 이쪽에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장항동에 근무하면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학원을 다닌다면 아무래도 학습권이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창릉 3기 신도시 발표에 너무 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갭투를 할 때 그 전혀 상관없습니다. 10년 내에 분양될 리도 없고, 보다 갭투는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해야만 수익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릉 3기 신도시 개발이 일산 구도심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후곡마을이나 일산 동구 백마마을은 미래 투자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그 다음 강촌마을이라던가 백석마을도 전 좋다고 봅니다. 백마역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갭투 비용이 큰 매물을 노리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억을 만약에 은행에 넣어놨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자가 1년에 1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럼 2년 지나면 240만 원 이익이 생기겠죠. 그것도 세금 내고 나면 뭐 얼마 안 되겠지만, 그러면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해서 32평, 37평을 갭투해 놨다라고 봅시다. 그럼 2년 뒤에 과연 240만 원만 오르겠냐는 거예요. 억 단위로 오르겠죠. 그죠? 작은 평수대가 작은 평수대가 몇 천만 원 올랐을 때 37평은 억이 오를 거라고 저는. 중대형 아파트를 노려라. 앞으로 초양극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20평 소형 평수를 사라고 마케팅한 곳은 건설사입니다. 왜 건설사에서 그런 마케팅을 했을까요? 49평보다 20평대, 그러니까 40평대 하나 짓는 것보다 20평대 2개 지어서 파는 게 훨씬 더 평당 단가가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사에서는 작은 평수, 소형 평수를 막 때려 짓는 거예요. 대형 평수, 희소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좀 돈 좀 있는 부자들이 선호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또 희소 가치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37평, 49평 저는 억이 오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있으면 갭투 하실 때 중대형 평수를 노려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타이밍을 많이 고민합니다. 다들. 그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빠를수록 좋습니다. 바로 지금인 거죠. 그죠? 바로 지금.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인 거죠. 2020년 1월인 거죠. 물론 매물이 4월 15일 총선부터 이제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그때부터 5월 초에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유수대 기준이 6월 1일이니까 그 전에 이제 잔금까지 생각하면, 그러니까 4월 15일 총선 막 시끄러울 때 그때부터 5월 초에 가장 많이 이제 매물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고르셔도 되고, 그런데 저는 너무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돼서는. 지금 빠를수록 좋습니다. 갭투는. 내가 만약에 무주택자이다 그러면 저는 빚을 내서라도 융자를 내서라도 보금자리 주택 자금 같은 것들 활용해서라도 저는 당장 사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일단 무주택자가 주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나도 이제 집이 생겼다라는. 그리고 만약에 은행에서 융자를 받잖아요. 최대한 늦게 갚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원리금 상환 조건을 좀 길게 잡을수록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 현상에 의해서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원금은 그대로죠. 그죠? 내가 만약에 3억을 융자를 받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10년 뒤에 갚아도 내가 얼마만 갚으면 돼요? 3억입니다. 3억. 계속 화폐 가치는 떨어질 텐데 그때 가서 10년 뒤에 3억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빚은 내면 낼수록 나한테는 유리한 거죠. 그죠? 물론 이자를 냅니다만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걸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95%가 상승했습니다. 5%가 떨어졌고요.
그 5% 떨어진 것도 IMF하고 리먼 사태 그 두 번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무조건 저는 투자 가치가 주가보다는 훨씬 더 좋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토지 가격이 있습니다. 토지 가격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음마 아파트가 평당 2천만 원 상회하게 분양이 됐는데 지금 무려 50배나 올랐습니다. 50배. 2020년 현재 그때 분양가 대비 현재 지금 뭐 1억이 넘지 꽤 오래됐죠. 그죠? 50배나 올랐습니다. 50배. 그 요인이 토지의 유한성 때문이죠. 토지는 계속 만들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바다를 메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서울 집값이 왜 비쌉니까? 서울 토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건축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집값이 비쌌는데 지금은 토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토지가가 계속 5% 오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새로운 발상을 해봅시다.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년 인건비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죠, 그죠? 토지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갑니다. 건축비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가 아파트 건축업자예요. 공급을 하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오를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확실히 아파트 가격이 왜 오르는지 알겠죠, 그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타이밍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죠? 그런데 보이스 기준이 6월 1일이니까 그 전에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잔금 치르려면. 그런데 갭투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좀 일찍 빠를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적인 요인, 즉 지금 이란하고 미국 전쟁 선포에서 뭐 미사일 쏘고 막 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도 아주 심각합니다.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놈이 뭐 치킨 싸움을 하고 있는데 또 한일 간 무역 갈등도 이거 참 심각합니다. 지소미아를 비롯해서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꾸준히 지금까지는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우상향으로 쭉쭉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풍선호과의 최대 수혜 지역은 전 경기도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저는 일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금 전세 대란입니다. 두 달 있다가 이 서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대로 일산에서도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두 달 있으면 우리도 전세 대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풍기 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서울처럼. 그러면 시장 상황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즉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시장은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9억으로 규제를 했잖아요, 그죠? 그 참여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때 6억으로 규제하니까 5억짜리가 바로 눈높이, 키높이를 맞춘 현상이 일어났었죠, 그죠? 이제 8억이 금방 9억으로 되고 9억짜리는 9억 초반까지 되겠죠, 그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8억짜리가 9억이 된 그 가격하고 9억이 9억 초반대 된 거하고 가격이 비슷하니까 나중에 확실하게 구별해서 제대로 된 물건을 고르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수요자 투자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망설이고 뜸들였던 30대가 작년에 가장 많이 집을 구매했죠, 그죠? 그것도 다 빚내서 집을 산 거예요. 그냥 기다렸다간 죽었다 깨요. 못 살 게 뻔하니까 그냥 지른 겁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투자자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도 그런 현상이 그대로 나타날 겁니다. 전세가 폭등과 공급 부족 현상과 맞물려서 분명히 아파트는 우상향할 거기 때문에 갭투 하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샀냐고요? 네, 샀습니다. 37평에 4단지 샀다라고 전망 좋은, 물론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파트가 어디 도망갑니까? 가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전 보지도 않고 질렀습니다. 그래도 부동산에 종사하니까 전 아무래도 조금은 전문가 아닙니까? 일산에서 이렇게 유튜버로 1인 크리에이터로 활발하게
하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저는 이제 일산에서만 하니까 일산 얘기만 하는데 서울? 사실 서울 개투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냥 일산에 개투하시라 하는 제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초반전에 말씀드렸던 소형보다는 대형 아파트에 투자하라. 그래서 그 사례를 들지 않았습니까? 왜 대형에 투자해야 되는지. 나중에 많이 남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연봉 정도는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개투 비법이라면 비법인데 제 3탄 세 번째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산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참 960명이 넘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1000명이 되고, 제 다른 채널 있잖아요. 재미있는 이름 떡상지압, 그거는 2450명인가 넘었더라고요. 2450명. 곧 이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도 1000명이 넘을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신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